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제 임명 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하신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민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서 균형 잡힌 재판을 하겠습니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의 장의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임기 논란이 있는 소장은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도록 입법적인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명권,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속 피의자 변호인의 변호권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인정한 기본권들을 헌법 개정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감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개인 신상보다는 재판소장 적격 여부 심사에 집중해 주신 덕분에 저도 제 정의관념과 소신을 진정성 있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날카로운 지적과 진심 어린 의견을 머리맡에 두고 가르침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주인이신 목마른 국민에게 물 몇 통이라도 길어다 드린 재판소장으로 기억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올곧은 헌법재판으로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과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진성 소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밀린 안건이 많이 있을 텐데 신속하게 다뤄주시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응천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 남양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구속 전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경우
간이한 입소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일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남양주 지원 설치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신축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2년 3월 1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 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인데 일부 피치료 가무자가 집행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백혜련 의원, 소병훈 의원, 오신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판사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의 상담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 학대 행위자로 보호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 등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정우택 의원 등 113인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로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배숙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입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